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242페이지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네요. 242페이지에 거래명세서 한 장 보이고요. 그리고 243페이지에도 거래명세서표가 보이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말이죠. 여기 수행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그 분계를 하면서 전표 입력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발급하고 전송은 여기 3번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개를. 자, 그러면은 이제 242페이지에 거래 명세서가 이렇게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래 명세서가. 자, 빨강색이다 그러면 여러분 매출이구나. 네. 매출이구나. 자, 보니까 7월 10일 날 거래를 했고요. 여성 정장을 이렇게 1,1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공급가액 1,000만 원으로 이 판매를 한 겁니다. 밑에 내용을 읽어 보면은요. 코디나라에 여성 정장을 전액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미수액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미수액이니까 돈을 안 받았다 하는 거죠. 코디나라에다가 여성 정장을 판매하고 외상 매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해본다면은 차변이 외상 매출금 코디나라 1,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요 분계는 제가 메모장에다 좀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분계를 먼저 써보면, 분계를 먼저 써보면은, 요거는 이제 차변이 외상 매출금 코디나라에다가 1,1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분계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대변이 어떻게 될까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1,100이 아니에요. 상품 매출액이 공급가액이고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은 1,000만 원이고 그럼 100만 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코디나라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납부해야 돼요.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코디나라에서 부담한 100만 원을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금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수금이 아니라 이것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래요. 부가세를 받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 오늘 새롭게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매출 부가세다 이런 얘기예요. 부가세 예수금은 그래서 이거는 뭐 거래의 결합 관계를 우리가 기록을 만약에 해본다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차산 증가하지 않습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익 발생이고요.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뭐냐? 예수금이 뭐였죠? 부채였죠? 그러니까 부채 증가. 이런 분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오늘 부가세 예수금.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가 소득세라든가 건강보험료 공제해 놓은 것은 그냥 예수금. 그냥 예수금. 부가세를 받아 놓은 것은 부가세 예수금. 그러니까 우리 회사 돈이 아닙니다. 저 100만 원이 우리 회사 돈이 아니에요. 코디나라가 세금 낸 걸 우리 회사가 받아놓은 것 뿐이에요. 거래징수 했어요. 거래징수. 우리 회사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오늘 받아놨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100만 원은. 근데 이 100만 원 다 납부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매출 부가세 예수금을 다 더했다가 또 매입 부가세 있잖아요. 그거 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회사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우리 회사 돈이 아니다. 거래처가 낸 세금이에요. 근데 거래처가 낸 세금을 내가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무슨 다른 수단을 피워가지고 그거를 안 낸다 그러면 이게 네 국가에 대한 A도 아니지만 거래처에 대한 A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가세의 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게 되면은 이제 작은 회사의 사장님들이 나는 뭐 벌어서 세금만 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부가세는 벌은 돈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내준 세금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납부해야 될 돈이다. 그걸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벌은 거는 상품 매출. 예, 공급가액이 벌은 거예요. 그게 우리 회사 돈이에요. 수익 발생. 예, 거래처에서 납부한 부담한 세금은 우리 회사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내가 세금을 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물론 부가가치세는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꼴이 돼요. 그럼 우리가 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많이 낸다. 실제로 납부액만 그것이 누가 부담했던 간에 하여튼 우리 회사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를 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예.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높다. 무슨 얘기냐? 매출세액이 굉장히 크고 매입세액은 조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 그러면은 높은 대금을 받고 우리가 내가 공급하는 소비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가가치를 조금 창출하는 기업들은 매출세액이 적어요. 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은 이만큼 항상 있는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조금밖에 안 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너무 작으니까 매출세액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도 작아져요. 납부할 세액도.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적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부가가치 창출이 좀 낮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서 전표 입력의 두 번째 메뉴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벌써 구조가 확 다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세금 계산서 사항은 여기다 입력하는 게 세금 계산서 사항이에요. 여기다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고요. 요 아래가 분계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차변 대변 나와 있죠. 분계. 그래서 여기 만약에 문제가 4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2점, 밑에 분계에서 2점, 보통 이렇게 배점을 해줍니다. 3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여기가 1.5점, 요 밑에가 1.5점 이렇게 나누어서 채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보니까 거래일자가 7월 10일입니다. 자, 7월 달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역시 일은 비워두시고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10일. 자,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까 그랬죠? 세금 계산서 사항을 입력하는데 유형이 첫 번째 나오는데 이 유형부터 틀리면 위에 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네. 자, 요거 빨강색 거래명세 보니까 여기 매출입니다. 매출인데 자, 공급가액이 있고 세액이 10%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가 있고
색이 10%인 것, VAT가 10%인 것은 11번이라고 그랬죠? 11번. 근데 여러분이 마우스로 11번을 클릭해도 좋긴 좋은데 저는 마우스보다는 키보드를 권장을 해요. 키보드로 11 이렇게 입력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마우스는 키보드만큼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하다 보면요. 옆에 거 51번이 눌러지거나 밑에 12번이 눌러질 수도 있어요. 마우스가 이렇게 여러분 손에 시험장에 있는 여러분이 앉은 시험장에 가서 앉게 되는 이 마우스가 여러분이 평소에 감이 잡혀있는 그 마우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마우스가 마음에 안 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이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코드로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꼭 유형을 키보드로 좀 넣는 방법. 그래야 좀 실수가 적더라. 분명 거래 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는 거. 여성 정답. 수량 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00개. 단가 10만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합계는 자동으로 쫙 입력이 돼요.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에 합계 1100만원. 수량 단가가 있으면 그것만 넣으면 딱 채워집니다. 자, 이제 코드에 커서가 와 있는데 이 코드는 거래처 코드인데 이 코드는 항상 그 증빙에 있는 거래처예요. 증빙에 있는 거래처. 여기 이제 거래명세서의 거래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팔았으니까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입니다. 코디 나라가 여기서 코드가 된다. 자, 코디 엔터. 네. 그래서 입력하면은 사업자 번호까지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전자세금란. 아까 전자세금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종이세금 계산서이거나 빌36524.com에서 발행을 하는 거라면은 0번이다 그랬습니다. 0번 비워두는 거예요. 예. 그 지금이 어떤 경우냐면은 빌36524.com에서 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빌36524가 요 더존 스마트 A i 플러스라는 프로그램하고 연동된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번 예, 비워둬야 됩니다. 0번 하면 이게 비워두고 넘어가요. 그냥 방향키로 비워두고 가도 돼요. 아니면 0번 입력해도 되고. 자, 이제 분계를 무슨 분계냐 하고 여기서 번호를 선택하는데 분계 유형이 밑에 메시지로 이렇게 보여요. 여기다 0번을 입력하면 분계 없다는 뜻이고 1번 하면 현금 분계, 2번 하면 외상 분계, 3번 하면 혼합 분계, 4번 하면 카드 분계. 이 안에서 뭔가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슨 분계하면 될까요? 외상 분계하면 되죠.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것만 외상 분계하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것만 외상 분계하세요. 아니 혼합으로 해도 이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외상으로 하면 이건 자동이니까 훨씬 작업이 빠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번을 눌러보세요. 2번 분계하면 밑에 분계 끝났어요. 네. 자, 그러나 제가 그랬죠. 자동도 꼭 확인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자, 맨 위에 첫 줄에 있는 차변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네, 아까 우리 손으로 썼던 거하고 똑같죠? 거래처 코디나라. 또 두 번째 줄. 대변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아까 손으로 썼던 분계 똑같죠? 대변 상품 매출 1000만 원. 상품 매출에 선생님 거래처를 넣어야 되나요? 부가세 예수금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나요?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거래처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이대로 놔주시면 되고 나중에 거래처가 꼭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서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 상품 매출은 원래 거래처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코딘 아래에 매출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부가세 예수금도 이거 코딘 아래에서 받았다고 이거 안 해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 있으니까 지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놔둬라 이겁니다. 근데 외상 매출금은 어때요? 요거 지우면 큰일 나요. 외상 매출금은 반드시 채권이니까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 어때요? 제가 아까 외상 분계, 현금 분계, 카드 분계는 자동이 된다. 분계됐습니다.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옆에 243페이지. 자, 역시 거래 명세서가 하나 있고요. 밑에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여성 자켓을 전액 현금으로 매출했다. 여성 자켓은 상품이다. 이런 얘기. 분계를 수행하시오. 네, 한번 분계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네. 분계를 써보면 차변에 자 여성 자켓을 팔고 전액 현금으로 매출했다. 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군요. 예, 5,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5,500만 원 자산 증가가 되겠고 대변은 상품 매출이죠. 예, 상품 매출이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은 거래의 결합관계로 쓰면 수익 발생이죠.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대변에서. 그리고 똑같아요. 부가세 애수금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라는 거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죠. 부채. 그럼 우리가 상품 매매업에서 있잖아요. 상품을 판매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공급가액의 10%가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건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바로 현금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납부하는 것을 1월 25일 날 납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덜 억울하죠, 사업자들이.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외상매출금이에요. 근데 언제 받기로 한 외상매출금이냐? 2019년 3월에 받기로 하고 예상을 했어요. 10월 5일 날. 그러면 너무 좀 그 외상치고는 굉장히 늦게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세금은 이 100만 원 받은 걸로 치고 1월 25일 날 세금은 내야 돼요. 아직 우리 외상 아직 저 세금 안 들어왔으니까 1월 25일 날 신고해서 이걸 빼자. 안 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배울 때 공급시기 배웠죠. 공급시기. 예, 외상이나 할부든 공급시기는 언제예요? 인도하는 시점이에요. 상품을 인도하면 공급됐다고 보는 거예요. 돈을 현금으로 받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 시기를 가지고 과세기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돈 받은 걸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외상은 좀 그렇죠. 예. 사실 세금 아직 안 받았는데 세금은 먼저 낸다.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예,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때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자, 이 회사가 이게 1,100만 원 다 받으면 그만인데 3월 달에 주기로 했는데 달라고 했더니 5월이 돼도 안 주고 2019년 겨울이 돼도 안 줘요. 그러더니 2020년에 가서 이 회사가 파산 선고를 해버렸네. 회사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영 못 받게 됐죠.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뭘 받아낼 수 있느냐? 요 100만 원 내놔. 요 100만 원. 예. 그게 우리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게 하나 있었죠. 예. 대손세. 예.
그게 대손세액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다 했는데 거래처에서 망해가지고 거래처에서 도산이 되는 바람에 외상매출금도 못 받고 부가세 예수금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외상매출금. 이 외상매출금 안에 부가세가 다 들어있는 건데 1,100만 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국가에다 요 1,000만 원 내달라고 할 수는 없죠. 국가가 공급가액까지 변상은 못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건 못 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대손금은 빼지 말아라. 그런데 대손세액은 국가가 보상해준다. 그게 대손세액 마이너스로 매출세액 구조 배웠던 거 얼마 전에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벌써 하루 이틀이나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대손충당금으로 그런 건가요? 응? 그거 대손세 빼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충당금으로 그런 건가요? 아,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해요. 예, 그렇죠. 요 1,100만 원 저기가 나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이 대손충당금. 예. 그렇게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회계 처리가 그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돈을 요 100만 원을 누구한테 받느냐 요게 문제잖아요. 예. 1,000만 원 여기 코디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거 못 받은 것은 그래 우리가 잘못 팔아서 내가 손해 봤다 치고 국가에 낸 세금은 돌려줘 이런 거예요. 예. 국가에서 좀 돌려줘 이거는 그게 대손세액을 마이너스로 신청하면 그 신고 때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빼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개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전에는 왜 부가세 예수금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계 없는 분개만 그동안 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분개할 때는 합계금액을 한 거예요? 공급가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기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옛날에 이론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다 무시하고 한 겁니다. 예, 일단 부가가치세를 일단 다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론할 때 분개는 했고 이번에 실기할 때는 이제 분개를 쭉 했는데 일반 전표에 들어간 것 중에 부가가치세가 여러분 영수증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가를 제가 몇 번 찍었죠. 접대비니까 그런 거다. 예. 그러나 접대비 성격이든 뭐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반드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왜 분개하면서 부가세 예수금이 왜 안 나와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계속 나오느냐? 네, 좋은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있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실무에서는 없을 수가 없다. 예.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과세 사업을 하는 과세 사업자가 매출을 하잖아요. 부가가치세 없는 분개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다고 분개하면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분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전표 입력 한번 해봅시다. 네, 날짜가 달라졌습니다. 네, 7월 15일 11번 과세 매출 이번에는 품목이 여성 자켓 1,000개 5만원 그럼 5천만원에 500만원 거래처는 데일리로 전자세금은 0번 왜 0번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기서 발행할 거니까 분개는 이건 무슨 분개냐면 현금 분개네요. 1번이네요. 현금은 네,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분개가 밑에서 입금전표 첫 번째 줄 차변의 현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두 번째 줄 입금전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그래서 차변 합계 5,500, 대변 합계 5,500. 이 5,500은 현금이고 이 5,500은 상품 매출이 5,000, 부가세 예수금이 500. 자동 분기됐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분계 유형이 외상이거나 현금이거나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분계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사실은 입력하는 시간이 여기서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요거 자동이니까. 예. 그래서 참 그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덕이죠. 예. 사람이 할 일을 많이 줄여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과세 유형을 말이죠. 매출 쪽에서 선택하면 여기 빨갛게 매출을 지금 입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랑을 나중에 이제 매입을 입력할 때 보면 여기가 매입하고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면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전송하라는 겁니다. 무슨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전송을 수행하시오.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는 전송하라는 것은 전송까지 해야 돼요. 단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냐면은 이 프로그램에 만약에 전송일자를 우리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하게 해놓는다면은 지연전송 가산세 낼 회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 왜냐면 전송할 때 날짜를 막 고쳐서 해면 돼요. 예. 왜냐면 발급일이 오늘이면 내일까지 전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깜빡하고 일주일을 그냥 보냈어. 그런데 전송할 때 10월 6일로 고쳐서 전송하면 하루 안에 전송한 결과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전송 일자는 컴퓨터의 요 날짜와 시간, 예,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사람이 입력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입력 뭡니까? 이거 이제 전송하면은 2018년 10월 5일로 전송이 된단 말이에요. 예. 10월 5일. 그러면은 저기는 거래 날짜는 7월 15일인데 거의 3개월 있다 전송한다?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니까 전송일자는 신경 쓰지 말고 전송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번이라는 요 메뉴 그룹에 가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가 여기 있죠. 클릭해 보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자, 여기서 이제 그 날짜를 어디로 입력해야 되냐면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로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7월 10일부터 7월 15일로요. 그리고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이 입력돼요. 상태도 그냥 전체. 예, 그러면 7월 10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가 조회가 됐네요. 근데 두 개가 지금 미발급됐고 국세청으로도 전송이 안 된 건입니다. 먼저 두 개를 체크를 하십시오. 네, 두 개를 체크하시고요. 원래는 이제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밑에 여기 뭐 위에 있는 것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여기 외상에다가 여기 1,100만 원 입력하고 이제 실무할 때는 밑에 결제 내역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밑에 건 채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현금으로 받은 거니까 여기 현금란에다가 이 입력돼 있네요. 이거 밑에 건 입력이 돼 있는데 이 위에 거 10일 거는 여기 외상란에 입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넣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거는 입력 안 해도 돼요. 채점 안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자, 두 개 다 체크하셨으면 자, 저 위에 메뉴 보시면 전자 발행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거기 눌러 주시면 가상으로 이제 여러분 아이디하고 원래는 이제 아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가상으로 아이디를 이렇게 교육용이니까 만들어 놨습니다.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서 발행이 됐는데 밑에서 발행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 저는 하나밖에 안 됐네요. 발행 대상이 위에 것만 밑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뭐 잘못 눌렀나 봐요. 네. 발행 또 네,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되면은 국세청에 발행 대상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보면 풍선 도움말에 이런 말이 보이죠. 이길 새벽에. 이길 새벽이면 뭐예요? 오늘이 5일이니까 6일날 새벽에. 6일날 새벽에 국세청으로 전송될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실무할 때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내일 새벽에 이게 전송이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전송하라 했으니까 바로 지금 전송해야 돼요. 그래서 전송을 지금 하는데 여기 전자발행 그 옆에 보시면 시험용으로 이걸 만들어 놨어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험 볼 때만 쓰는 메뉴다 이겁니다. 이거 시험 볼 때는 이걸 강제로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빌36524.com 홈페이지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로그인을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도 시험장에서는 꼭 해야 돼요, 이걸. 로그인 누르고 여기서 이제 그 작성 날짜는 아마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5일로. 그러면 여기 미전송된 거를 여기 체크해 주세요. 국세청 신고 상태 미전송만 전송하면 되니까 여기 체크하고서 여기 밑에 있는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우리는 매출한 거를 발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요거는 한꺼번에 안 돼요. 하나씩 발행을 눌러줘야 돼요. 발행. 여기서 발행은 전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전송. 또 한 번 발행. 확인. 네. 그래서 여기 이 매출 조회에 미전송된 게 하나도 조회가 안 되면 다 전송이 된 거다. 그리고 요 창은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위에 있는 닫기 창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은 발행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위에 있는 그 조회라는 요 단추가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전송 성공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에 그 전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요 탭을 닫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오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여기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 전자세금란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0번으로 비워놨던 자리에 전자발행이다 라고 떠 있습니다. 예.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일부러 조회를 안 눌러도 됩니다. 조회를 안 눌러놔도 발행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채점을 하는 프로그램이 요거 전자발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회를 내가 안 눌러놓고 이 창을 닫은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전자발행이 안 나타나가지고 어떡하지?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험이 아니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뭐 시험장에서 이거 누르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린다 그러면 눌러봐도 괜찮아요. 네. 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요게 4점짜리예요. 4점. 두 개의 4점이 아니라 요 하나만 하면 4점 줘요. 4점. 4점이 큰 거예요. 큰 거죠. 우리 요 AT 시험에서는 FAT 1급에서는 제일 큰 배점이 4점짜리가 배점이 제일 큰 겁니다. 4점짜리가 몇 문제 나와요. 제일 큰 거고 TAT 2급에 가면은 8점, 9점, 뭐 10점짜리도 있어요. 배점이 또 한 문항이 배점이 확 올라갑니다. 그 대신 뭐예요? 어차피 100점 만점이니까 문항이 배점이 크면 문제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배점이 작으면 여러 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FAT 1급이 문제는 더 많아요. 쉬운 거 여러 개가 나오고 TAT 2급은 묵직한 문제가 큰 덩어리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감 잡으셨어요. 이제 얼마나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느냐. 여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244페이지부터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군요. 정답.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정답. 저 원장님 네, 이거 하나가 안 돼가지고 한 해가 안 됐습니까? 여기 체크를 해. 체크를 하고 전자발행, 발행 가장 밑에 눌러주고, 위에도 되고 위에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들 아까 하신 거 아니에요? 체크를 안 해요. 또 혹시 안 되신 분 있나요?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거 눌러 조회. 네. 예, 뒤에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모르면 뒤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 뭐 서로 귀찮게 해야 친해져요. 여러분들이 서로 친해지는 방법은 막 서로 귀찮게 질문하고 막 해야. 예, 강은영 씨가 아주 잘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순서가 쭉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팁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야죠. 247페이지 수행 팁을 보면은 시험에서는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며, 네, 여기 FAT 1급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요. TAT 1급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1급이 아니라 TAT 2급. 그 외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으로 할 것으로 제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더존으로 발행하는 것, 직접 발행하는 것은 한 문제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자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전자 입력, 아까 우리 0번하고 그 전자 세금란에서 여기서 여러분 0번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는 한 문제만 나오고 나머지는 1번 그냥 입력하라고 문제가 나온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험과 관련해서 이 교재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시험 보는 그 출제 요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48페이지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취소할 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취소하는 절차가 여기 나옵니다. 역순으로 취소하면 돼요. 역순. 네. 그러니까 전표부터 취소하는 일은 절대 안 되겠죠. 전송해버렸는데 우리 회사 전표를 지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서 전송했던 것부터 전송 취소, 또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발급 취소, 그리고 나서 전표 삭제, 이렇게 뭔가를 지우려면은요 역순으로 지워 나가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론 취소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TAT 2급에 가면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예,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해 주면 돼요. 예, 오류가 나중에 발견됐을 때 그런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꼭 몰라도 여러분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취소 가능하다 하는 거, 취소하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옵니다. 요 절차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참고해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다음 249페이지 문제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는 매출전표 입력해라.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에는 전자세금란에 1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여기 앞에 전자자가 붙은 거면은 앞으로 이제 1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남성 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 명세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달로 월이 바뀌었군요. 네, 메인 매출 전표를 8월로 바꿔 주십시오. 자, 전자세금 계산서 249페이지에 있는 날짜를 보니까 10일입니다. 10 입력하시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빨강색이면 무조건 매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10% 있으니까 11번 과세. 여러분 11번 과세의 조건은 세금 계산서여야 되고 반드시 세금 계산서여야 돼요. 아니면 그럼 아까 거래명세서였는데요. 거래명세서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1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 과세 매출 즉 빨강색이고 세금 계산서여야 되고 세금이 10% 있다. 그러면 11번이에요. 자, 여기 품명에다가 남성 정장 거기 세금 계산서에 있는 품목명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수량 100개 단가 30만원. 자, 그러면 공급가액 3,000에 부가세 300 합계 3,300 자동 입력됐죠? 자, 거래처 코드는 공급받는 자 코디 엔터 엔터. 전자세금란은 1번을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1 전자 입력. 아까는 비워놨다가 나중에 발행하니까 전자 발행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전자 입력. 자, 분계는 무슨 분계하면 될까요? 예, 현금으로 받았다. 1번 분계하면 됩니다. 예, 1번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걸 확인해 돼요. 자, 부가세, 차변의 현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수입 발생. 차변 3,300, 대변 3,300. 예. 요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지나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꼼꼼하게. 시험 볼 때는 대충. 네. 왜냐하면 연습할 때 꼼꼼히 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그냥 빨리빨리 해도 다 연습할 때처럼 이미 다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 수행 2번은 똑같은 문제죠. 여성 정장과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출했다. 품명은 복수거래로 입력해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세금 계산서에 이렇게 품명이 한 개가 아니라 2줄 이상이면은 복수거래라고 그래요. 그럼 복수거래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수거래 방법이고 나머지는 자, 전자 똑같고 그다음에 상품 똑같고 부가세 10% 있고 세금 계산서 있고 그러니까 유형은 전과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15일이죠. 15일 유형은 11번 과세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품명을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누른다? 저 위에 복수거래라는 단추를 누른다. 위에 있습니다. F7키예요. F7을 눌러도 되고 마우스로 복수거래 누르면 복수거래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팝업창으로 나와요. 여기다 입력합니다. 여성 정장 20개에 50만원. 엔터로 계속 지나가시고 원피스 20개에 20만원. 엔터로 계속 지나가시고 그리고 탭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확인 단추를 누르거나 하면은 요것이 어떻게 입력되느냐? 한 줄로 이렇게 입력됩니다. 여성 정장 외 공급가액 1,400
부가세 140만 원. 이렇게. 다시 여기 품명을 더블 클릭하면은 복수거래 보기 누르면 복수거래 입력했던 창이 나오고 확인 누르면 다시 돌아가. 자, 복수거래는 위에 복수거래를 눌러서 입력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실 분은 F7이다 하는 거예요. 복수거래는 단축키가 F7이다. 자, 이제 거래처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멋쟁이.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 자, 이 거래는 무슨 거래입니까? 외상분계 해야 되겠네요. 2번 하면 밑에 분계가 끝났지만 보고 가라고 그랬죠. 차변의 외상매출금 1,54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40만원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1,400만원 수익 발생. 차변합계 1,540, 대변합계 1,540. 이대로 두면 됩니다. 고칠 것이 없어요. 다 맞았어요. 자, 한 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3번. 블라우스를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네. 자, 동일한 건입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20일 날짜 입력하시고, 자, 세금 계산서가 있고 매출이고 세액이 있고, 그러면 11번 과세. 자, 품명에는 블라우스. 수량은 100. 단가는 6만원. 거래처는 신사.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 자, 이제 분계를 생각해 보면요. 은행, 이건 지금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대변으로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혼합입니다. 3번. 혼합은 입력하면 밑에 반절만 입력돼 있어요. 반절만. 자, 제가 반자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 60만원 부채 증가 맞고, 대변의 상품 매출 600만원 수익 발생 맞는데 차변이 하나도 입력돼 있지 않아 가지고 여기 차액이 660만원이 빨강색으로 차액이 표시되어 있고, 이걸 다 됐다고 넘어가 버리면 이거 밑에 분계는 틀린 거예요. 예. 혼합으로 했으면 반드시 마무리를 잘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대변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차변 넣어야죠. 자, 차변에 계정 과목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보통예금. 보통예금. 얼마 받았을까요? 660. 자, 그리고 660 입력하고 절대 엔터 치지 마시고, 엔터 이미 쳐버렸어도 괜찮아요. 다시 여기 눌러주면 되고. 자, 아직 안 치신 분은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밑에를 잘 보십시오. 거래처 코드 및 적용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한 후에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 사용하세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요,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래처를 바꾸고 가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긴 돼요. 그러나 탭키 누르면 커서가 올라갔다 내려올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코드로 간다 이거예요. 코드로. 자, 보통예금은 여러분 일반전표 입력할 때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은행 계정 과목은 꼭 거래처를 은행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고치고 가야 돼요. 신사숙녀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보통예금은 은행을 넣어줘야 돼요. 신한은행으로 고쳐야 돼요. 신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위에 있는 신사숙녀를 클릭해보면 신한은행이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가끔 거래처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여기 증빙에 있는 거래처와 밑에 분계의 거래처가 서로 다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아, 보통 예금이니까 여기는 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서가 여기 클릭되어 있으면 파란색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지만 다른 셀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예. 자, 여러분 보통 예금은 꼭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꾸고 한다 하는 거. 당좌 예금도 그렇고, 예. 그 예금 관련된 거 전부 은행으로 거래처 바꿔야 됩니다.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분간 쉬었다가 4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